우리 돌아가신 엄마랑 많이 닮았어요. 부산 광복동 골목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던 관광객들도 퇴근길 직장인들도 모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명품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9살 꼬마가 낡은 포장마차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 때 호두과자를 굽던 20살 지은의 손이 공중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아이의 눈빛에는 그리움이, 간절함이, 그리고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기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고작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은에게 이 순간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부산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20살 한지은은 오래된 털장갑을 낀 손으로 호두과자 반죽을 빚고 있었습니다. 호두과자 있어요. 갓 구운 호두과자. 목소리는 추위에 떨렸지만 지은은 억지로라도 밝게 외쳤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의 이 자리는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지만 한겨울에는 손님이 드물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밑창으로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신은 운동화였지만 새 신발을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가 또 밀렸는데 주머니 속에는 얼마 전 받은 대학 합격 통지서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전액 장학금을 받는 조건이었지만 생활비와 할머니 병원비를 생각하면 등록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여기요, 호두과자 5개 주세요. 중년 여성이 다가와 돈을 건넸습니다. 5,000원. 오늘 첫 매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지은은 정성껏 호두과자를 봉지에 담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손님들의 맛있다는 한마디가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초고층 펜트하우스. 도련님, 제발 한 입만이라도 드세요. 가정부 이숙자 씨는 애원하듯 말했지만 9살 강민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세계적인 셰프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홋카이도산 성게알, 프랑스산 푸아그라,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트러플 파스타. 하지만 민준의 입맛을 돌리기엔 부족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준에게 입맛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엄마.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은 민준은 9회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적 거식증이라 진단했지만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소아정신과 의사도 미슐랭 스타 셰프도 민준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깡마른 팔다리,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아버지 강태성 회장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일한국 재계 5위의 대성그룹을 이끄는 그에게도 아들의 마음을 채울 방법은 없었습니다. 김 기사님, 출발합시다. 오후 4시 민주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 안으로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민준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이 냄새, 뭐지? 9회 동안 음식에 관심을 가져본 적 없던 아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요. 민준의 외침에 김 기사는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 냄새. 저거 뭐예요? 저거 먹고 싶어요. 김 기사는 창문을 내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길 건너편에 낡은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지은이네 호두과자라고
손글씨로 쓴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건 호두과자라는 거예요, 도련님. 호두과자? 민준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단어였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자란 아이에게 길거리 음식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였으니까요. 지금 당장 사주세요. 저거 먹고 싶어요. 김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큰일 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올 테니 차에서 기다리세요. 싫어요. 제가 직접 살 거예요. 지은은 마지막 호두과자를 틀에서 꺼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관광객도 적었고 팔린 것도 20개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약값도 못 내겠네. 그때 특이한 손님이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어린 남자아이.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호두과자 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은은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지만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이거 전부로 주세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5만 원권을 꺼냈습니다. 어머, 꼬마 손님. 호두과자는 한 개에 1,000원이야. 5개면 충분할 텐데.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기사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도련님이 이런 걸 처음 봐서요. 5개만 주세요. 지은은 갓 구운 호두과자 5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하나를 더 넣어 주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림치즈 맛이야.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민주는 봉지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호두과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커피를 깨물자 달콤한 팥소와 고소한 호두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맛이었습니다. 아니, 맛이라는 감각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김 기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이 무언가를 맛있다고 여기는 모습을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민주는 호두과자를 소중히 안고 지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인지 지은은 두꺼운 목도리와 모자를 벗어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은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집 거실에 걸린 엄마의 사진. 25살 때 찍은 그 사진 속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맑은 눈동자,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분위기까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겨울밤 공기를 가르고 흘렀습니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눈에 담긴 간절함이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그래, 그럼 누나가 엄마를 닮아서 반가운 거구나. 영광이네. 지은은 부드럽게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해서 민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나, 이름이 뭐예요? 나, 지은이야. 한지은. 지은 누나. 저는 민준이에요. 강민준. 그래, 민준아. 또 놀러와. 언제든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은 남은 호두과자를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가야지.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김 기사는 백미러로 민준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9회 만에 처음으로 도련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하루도 빠짐없이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지은 누나, 어서 와, 민준아. 이제 둘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민준을 위해 갓 구운 호두과자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오늘이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예전에 민준이라면 학교 얘기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대단한데. 우리 민준이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지은의 칭찬에 민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누나는 오늘 뭐 했어요? 누나는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고민했어. 지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대학교? 누나 대학생이에요? 아직은 아니야. 합격은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갈 것 같아. 민주는 그런 지은이 안타까웠습니다. 누나 꿈이 뭐예요? 누나는 영양사가 되고 싶어.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멋있다. 누나라면 꼭 될 수 있을 거예요. 누나가 만든 호두과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요. 그 순간 길 건너편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강태성 회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기가 민준 도련님이 매일 들르시는 포장마차입니다. 비서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성은 차창 너머로 포장마차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좋아한다는 호두과자 가게, 그리고 아들 엄마를 닮았다는 그 소녀가 있는 곳. 정말로. 하지만 날씨가 추워진 탓에 지은은 두꺼운 패딩의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노숙자 한 명이 포장마차에 다가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이며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호두과자 하나 사기에도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저기, 이걸로 하나만.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호두과자 3개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잠시 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호두과자 2개 주세요. 학생이 지갑을 열었지만 1,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아, 돈이 모자라네. 하나만 살게요. 아니야, 2개 가져가. 나머지는 다음에 줘도 돼. 친구랑 나눠 먹어. 정말요? 꼭 갚을게요. 그래, 맛있게 먹고 공부 열심히 해. 강태성은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선한 아이가 장사로 먹고 사는 처지인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저런 아이가 요즘도 있구나. 강태성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강태성은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의 엄마 고은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야. 강태성은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태어난 지 3달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내. 그 충격으로 민준은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9회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를 닮았다고?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사흘 후 강태성의 책상 위에는 얇은 봉투가 놓였습니다. 극비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성명 한지은 20세.
현주소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월세. 가족사항 조모 김영자 70세, 폐암 투병 중. 아버지 불명. 어머니 한미소 10년 전 사망. 강태성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미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강태성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과거로 빠져들었습니다. 28년 전, 24살의 강태성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를 만났습니다. 한미소.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1살의 여대생. 미소는 가난했지만 맑고 순수했습니다. 재벌 2세라는 태성의 신분에 주눅 들지도 아첨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돈 많은 남자보다 진심을 주는 남자가 좋아요. 미소의 그 말에 태성은 반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인 아버지의 반대는 극심했습니다. 미쳤느냐? 그런 집안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아버지, 미소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미소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격에 맞는 여자를 찾아라. 하지만 태성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소와 교제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문의 압력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 여자를 포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물려받지 못한다. 내가 선택해라. 가문이냐, 저 여자냐. 태성의 동생들도 미소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오빠가 저런 여자한테 홀렸다니 집안 망신이야. 미소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태성은 바빴습니다. 회사 일로, 가족 회의로 항상 바빴습니다.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여보, 이해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미소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소가 짐을 쌌습니다. 못 견디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미소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해결할게. 언제요? 1년? 2년? 그동안 저는 어떻게 견뎌요? 미소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 가족도 싫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미소는 그렇게 떠났고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찾으려 했지만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태성은 가문이 정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고은이 같은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사랑은 없었지만 책임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준이 태어났고 은희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태성은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 한미소, 10년 전 사망. 미소가 죽었다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불명. 그렇다면 지은은 혹시 내 딸인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소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비서. 네, 회장님. 추가 조사가 필요하네. 한미소 씨.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 그리고 한지은 양의 출생 기록을 확인해 주게. 알겠습니다. 이틀 후 오후. 강태성은 직접 포장마차 거리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얼굴을 봐야겠어. 하지만 거리는 소란스러웠습니다. 불법 노점상 강제 철거입니다. 구청 단속반과 용역 직원들이 포장마차를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포장마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지은은 트럭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삶의 마지막 끈을 붙잡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비켜요.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용역 직원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할머니 병원비예요. 저희 전 재산이 다 여기 있어요. 제발,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지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빨갛게 언두 손으로 트럭 손잡이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차 안에서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우리도 힘들어요. 그냥 비켜주세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단속반원이 미안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은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싫어요. 못 가져가요. 이거 없으면 할머니가. 그때 덩치 큰 용역 직원이 화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어린 것이 일을 방해해. 남자는 거칠게 지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지은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철퍼덩. 마침 그곳에는 아침에 내린 눈이 녹아 만들어진 흙탕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지은의 온몸이 차가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 입었던 패딩은 순식간에 갈색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지은은 진흙탕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콰당. 동시에 용역 직원들이 호두과자 틀을 트럭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오래 사용해 낡았던 틀은 그대로 두 동강이 났습니다. 안 돼요. 지은은 흙탕물에 주저앉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호두과자를 구워내던 틀, 할머니의 병원비를, 대학 등록금을 벌어주던 유일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 으앙. 지은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진흙탕 속에서 부서진 호두과자 틀을 바라보며 20살 소녀는 세상 모든 절망을 쏟아냈습니다. 강태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 박비서. 네, 회장님. 지금 당장 구청에 연락하게. 누가 저 철거를 지시했는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무팀에도 연락해. 지금 즉시. 강태성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겨울바람이 그의 코트를 휘감았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모든 신경은 흙탕물 속에 주저앉은 그 소녀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당장 멈춰. 강태성의 목소리가 현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지만 위험이 서린 목소리였습니다. 소란스럽던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용역 직원도 구청 단속반도 모두 강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 용역 직원이 다가왔지만 박준혁 비서가 재빠르게 강태성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성그룹 강태성 회장님이십니다. 비서는 명함을 구청 책임자에게 건넸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강태성.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대성그룹. 한국 재계 5위, 조선해운건설을 아우르는 대기업. 구청 책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 노점상으로 인한 모든 법적 문제와 금전적 문제는 저희 대성그룹에서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철거를 중단하시죠. 하지만 이미 철거 명령을 내린 분의 연락처를 주시죠. 저희 법무팀에서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황급히 트럭에 올라탔고 구청 단속반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강태성은 그 모든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강태성은 지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부서진 호두과자 틀 조각을 줍고 있었습니다. 흙으로 범벅이 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 강태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학생, 지은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자를 벗어줄 수 있겠니?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바람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흙이 묻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강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 낯선 사람이?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털모자가 벗겨지며 지은의 머리카락이 드러났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강태성의 숨이 멎었습니다. 흙이 묻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이마에선 그 눈매를 강태성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소. 21살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미소의 이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목도리도 벗어줄 수 있을까? 강태성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목도리가 완전히 벗겨지며 지은의 얼굴 전체가 드러났습니다. 강태성은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소였습니다. 21살 카페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미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맑고 순수했던 그 눈동자, 수줍게 웃던 그 입술,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강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며 사업가로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며 회장 자리에 앉아 그 누구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강태성이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태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만약 다른 이름을 말한다면 혹시 내 어머니 이름이. 강태성은 잠시 멈췄습니다. 한미손이 세 글자. 그 세 글자를 말하는 순간 강태성은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라움이 그 얼굴에 확 퍼졌습니다. 네, 맞아요. 수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그 질문에 강태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52년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재벌 회장이 그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은 적 없던 남자가 흙탕물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은 목소리가 울음에 섞였습니다. 네, 첫사랑이었어. 지은은 강태성의 재킷을 걸친 채 차에 올랐습니다.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가 얼어붙은 몸을 감쌌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내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해. 차는 조용히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지은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의 첫사랑? 지은아. 강태성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내 어머니 미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폐렴이었어요. 겨울이었죠.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았거든요. 강태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뒤로는 옆집에 살던 김영자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친손녀처럼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엄마가 그 얘기를 싫어하셨어요.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는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그 뒤로는 저도 다시는 안 물어봤어요. 강태성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가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지. 그런데 지은이 강태성을 돌아봤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혹시? 강태성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흙이 묻은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지은아, 나는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어. 우리 집안의 반대로부터, 외로움으로부터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지. 강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는 나를 떠났어. 그때 너를 베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마도 강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해. 너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자. 강태성은 일주일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은이 자신의 딸이 아니라면, 하지만 동시에 만약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날 오후 강태성은 지은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강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볼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부녀관계.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성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강태성은 종이를 붙들고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52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널 버리려던 게 아니야. 내가 미쳤던 거야. 내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은은 강태성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엄마도 마지막엔 아빠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 말에 강태성은 더욱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지은아, 저를 의심한 것도 이해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증거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괜찮아요. 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한테 아빠가 생긴 거잖아요. 그 말에 강태성은 지은을 껴안았습니다. 20해 만에 처음으로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너를 꼭 지켜줄게. 다음 날 강태성은 지은과 함께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낡은 6인실 병실. 할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분은 당신이. 할머니는 강태성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 아버지요? 네. 저는 강태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강태성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할머니, 미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소는 좋은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 벌써 배가 불러 있었죠. 혼자였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강태성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소는 출산 전날까지 일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던 날
미소가 혼자 병원에 갔어요. 제가 늦게 알고 뛰어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를 낳고 미소가 아이를 보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아이를 보니 웃음이 나온대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소는 10년을 악착같이 살았어요. 아침엔 신문 배달, 낮엔 식당일, 밤엔 청소.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면서 지은이를 키웠어요. 강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지은이 아버지한테 연락해보지 그러냐고. 도움이라도 받으면 좀 나을 거 아니냐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소가 화를 내더라고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래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래요. 하지만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끔은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라고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더라고요. 강태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소가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부탁했어요. 지은이를 돌봐달라고, 자기 대신 엄마가 되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그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이 싫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그 사람을 닮아서 그 말에 강태성은 할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성은 절을 하고 또 했습니다. 이틀 후, 지은 이모, 민준이 달려와 지은을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이모가 제 진짜 이모래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를 닮은 게 아니라 엄마 가족이었대요. 그래, 누나가 이제 진짜 내 이모야. 지은은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와, 정말요? 그럼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그럼 매일 보지. 민준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을 잘 먹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학교 생활도 즐거워했습니다. 이모, 오늘 급식에서 제육볶음 나왔어요. 완전 맛있었어요. 우와, 우리 민준이 밥 잘 먹어서 이모가 정말 기쁘다. 지은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자 민준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대성그룹 VIP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고급 1인실, 전담 의료진, 최신 치료.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건강하게 해드릴게요. 강태성의 약속이었습니다. 지은은 부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강태성이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아빠, 전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다른 학생들한테. 아니야. 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야 해. 대신 아빠가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장학재단요? 그래. 한미소 장학재단. 내 어머니 이름으로.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학생들을 돕는 거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강태성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3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21살 한미소가 카페 앞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강태성이 몰래 찍은 첫 데이트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오늘 촬영한 사진. 지은이 아이들에게 호두과자를 나눠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소의 그 웃음이 그대로 딸에게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사진.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행복한 조카와 이모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태성은 3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소야. 강태성은 첫 번째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딸은 내가 꼭 지킬게. 내가 하지 못했던 모든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게. 그리고 민준이도 내가 보고 싶어 하던 그 아이도 이제 행복해. 매일 밥을 잘 먹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학교에서 웃으면서 지내. 강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미소야. 지은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남겨줘서.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들어가도 돼요?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지은이 따뜻한 우유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우유 드세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고맙구나. 지은은 책상 위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엄마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셨네요. 너도 똑같이 예쁘단다. 아빠, 지은이 강태성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강태성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거야. 그게 미소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저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네. 비록 가난했지만 엄마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이웃 할머니들 밥 챙겨드리고 아픈 사람 병원 데려다주고. 지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강태성은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 꿈을 이뤄라. 아빠가 항상 옆에서 도와줄게. 한미소 복지재단 개관식. 부산 해운대 해변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3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와 베이커리 교육장, 2층은 장학금 지원센터와 상담실, 3층은 숙식 지원시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언제든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이 재단은 제 어머니 한미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25살이 된 지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영양사 자격증을 딴 지은은 이제 한미소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곳은 저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곳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를, 꿈꾸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객석의 강태성을 바라봤습니다. 늦게나마 저를 찾아주시고 저의 꿈을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강태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민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14살이 된 민준은 이제 건강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키도 쑥쑥 자라고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매일 밥 3그릇씩 먹는 튼튼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 기쁜 날이지. 강태성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재단 1층 베이커리.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호두과자 만들기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은이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호두과자는 제가 가장 처음 만들었던 음식이에요.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호두과자를 만들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호두과자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죠. 지은은 민준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도 앞치마를 두르고 아이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5살 때 지은 이모가 만든 호두과자를 처음 먹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민준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모가 만든 호두과자를 먹고 나서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알게 됐어요. 아이들이 민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모처럼 되고 싶어요.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요. 지은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훌륭하게 자라줘서 이모가 정말 자랑스러워. 강태성, 지은, 민준,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할머니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된장찌개예요. 맛있어요? 지은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은이가 만든 건 다 맛있지.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5년간의 치료로 할머니의 폐암은 완치되었고,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할머니가 강태성을 불렀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니요. 제가 감사의 말씀을 꼭 드려야겠어요. 할머니는 강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지은이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소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할머니께 감사드려야죠. 제 딸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셔서. 강태성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민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필로그 겨울밤의 기적. 10년 후 부산 광복동 골목. 그 자리에는 이제 지은이네 호두과자라는 간판은 없었습니다. 대신 한미소 베이커리 1호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미소 베이커리는 전국 신계지점으로 확대되었고 수익금 전액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모, 손님 많이 오시네요. 24살이 된 민준이 카운터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민준은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지만 주말마다 베이커리에서 봉사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덕분이야. 오늘도 고마워. 35살의 지은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호두과자로 세상을 바꾼 여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지은아. 강태성이 베이커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2세가 된 강태성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개발한 호두과자 맛보실래요? 그래, 우리 딸이 만든 거라면 뭐든 맛있지. 강태성은 호두과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역시 최고야. 아빠, 과찬이세요. 아니야. 정말이야. 그때 한 소녀가 베이커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손이 꽁꽁 얼어있는 10살쯤 된 소녀였습니다. 저기, 호두과자 하나 사고 싶은데요. 소녀가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하나만요. 이 돈으로 될까요?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갓 구운 호두과자 5개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네. 하지만 저 돈이. 괜찮아.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그리고 지은은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여기로 와. 알겠지?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녀는 호두과자를 소중히 안고 베이커리를 나갔습니다. 강태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베이커리 안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두과자의 고소한 향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혀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엄마의 따뜻한 눈물처럼